자, 표준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표시하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써 넣으라고 했어요. 자, 이 네모 상자 안에 흐름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주어진 식을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하라고 했죠. 자, 연두색식 x에 관한 2차. 자, 그리고 x에 관한 1차 항은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인데 공통인수 x랑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y 플러스 3x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은 x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x에 대해서는 상수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마지막에 오는 거죠.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라고 하는 2차식이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기억나시나요? 자, 곱했을 때 상수항이 되려면 1, 2. y제곱 앞에 개수 1이니까 곱했을 때 1이 되는 숫자 데려오고, 자, 이때 포인트는 대각선끼리 곱하면 얼마입니까? 2.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1이죠. 자, 이렇게 두 수를 더했을 때, 자, 이 두 수를 더했을 때 y 앞에 개수가 나오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여기 네모 상자 부분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식을 다시 한번 쓸게요. x제곱 빼기 2y 플러스 3x 그리고 뒤에 부분을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2의 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러분, 자, 어떻게 보냐면 x에 관한 2차 항을 x에 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곱했을 때 x에 관한 상수항이 나와야 되니까 y 플러스 1, y 플러스 2. 자, x 제곱 앞에 개수 1이죠? 곱했을 때 1이 되려면 1, 1. 자,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x 앞에 개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상태로 그냥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2y 플러스 3이죠? 그런데 우리는 x 앞의 개수는 2y 플러스 3이 아니라 지금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2의 곱인데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자, 곱했을 때 상수항이 되면서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x 앞의 개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에, 자, 이 부분 그대로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y 플러스 1. 자, 그리고 x에 이 부분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괄호를 한 번 더 풀어주면 x 마이너스 y 빼기 1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렇게 나오네요. 자, 표준 문제 12번으로 갈게요. 자, 표준 문제 12번에서는 자, 뭐 힌트가 주어졌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선생님 한번 뭐 t라고 놔볼게요. 자, 그런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어떤 변형을 할 거냐면 t라고 하는 구해야 하는 값의 2배를 해볼게요. 자, 2배를 한다는 거는 여기 좌변에도 전부 다 2를 곱해준다는 거니까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라고 변형이 되죠. 자, 그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게요.
지금 a제곱이 2개, b제곱 2개, c제곱도 2개가 있다는 거니까 이 각각 2개씩 있는 걸 하나씩 쪼개 볼게요. 자, 쪼개면 a제곱 하나 데려오고요. 마이너스 2ab 데려오고 2개의 2b 제곱 중에서 하나의 b제곱을 데려올게요. 자, b제곱은 2개가 있는데 하나를 썼으니까 나머지 하나 데려오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bc 그리고 c제곱을 데려옵니다. 자, c제곱도 2개였는데 하나만 썼죠. 그럼 나머지 하나, 이번에는 마이너스 2ca 그리고 아까 a제곱을 한 번만 썼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남은 a제곱을 데려온다.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됩니까? 여기 첫 번째 식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두 번째 식은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 식은 c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렇게 변형이 되네요. 자, 따라서 정리하면 2t라고 하는 값은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이다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보면 a-b라는 값은 6이라는 거 알고 있고 b-c라는 값도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c-a라는 값만 찾으면 되네요. 자, 그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는 6, b-c는 마이너스 2니까 두 식을 연립하면, 자, 선생님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두 식을 더하면 b가 소거되면서 a-c가 4라는 값이 나오죠. 자, 따라서 c-a라는 값은 마이너스 4다라는 거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각각의 값에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요. 2t라는 값이 56이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t라는 값은 28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1과 같이, 자, 왼쪽 그림 보세요. 자, 그림 1과 같이 물이 가득 담긴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직육면체 모양, 자,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막대기를 밑면과 맞닿게 수직으로 넣었다. 이때 남아있는 물을 그림 2와 같은 직육면체 그릇에 옮겼을 때 수면의 높이 h를 구해봐라 라고 했고, 자, 여기 노란색 막대기의 길이는 x 플러스 5보다 길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좀 확대를 해보죠. 자, 지금 노란색 막대기, 자, 노란색 막대기의 길이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 원래 직육면체 왼쪽에 있는 커다란 직육면체의 길이 x 플러스 5보다는 긴 막대기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노란 색깔 막대기를 넣기 전에 물의 부피를 구하면, 자, 노란색 막대기를 넣기 전에 부피를 구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 원래 가득 담겨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한다는 거고 이 커다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쓰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뭘 찾을 거냐? 자, 여기 1번 그림에서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막대기가 들어가면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있겠죠. 표시를 해보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핑크색 부분,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1에서 물에 잠긴 막대의 부피를 구하면, 자, 그 부분의 부피를 구한다는 거는, 자, 잠겨있는 부분은 이렇게 얇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고, 자, 가로 세로가 1. 자, 물에 잠겨있는 부분은 원래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의 높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5만큼 잠겨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1 곱하기 1 곱하기 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제 물에 잠기면 여러분 이 핑크색 부분만큼 물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왼쪽의 그릇에서 남아있는 물을 오른쪽 그림 2의 그릇에 옮겨 부었더니 가로 x 플러스 2, 세로 x, 그리고 높이가 h만큼 이렇게 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2에서 물의 부피를 구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h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이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지금 색을 좀 바꿔서 써볼게요. 자, 1번 그림에서 물에 잠긴 막대의 부피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왼쪽 그릇에서 흘러나온 물의 부피랑 똑같죠. 그래서 자, 왼쪽 그릇에서 넘쳐 흘러나온 물의 부피와 같은 말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 2에 있는 물의 부피는 왼쪽에서 흘러나오고 남아있는 물을 그대로 옮긴 거죠. 자, 그래서 이 3번에서 구한 우리가 물의 부피는 왼쪽 그릇에서 남아있는 물의 부피와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자, 막대를 넣기 전에 물의 부피를 그냥 1번이라고 하면 막대를 넣기 전에 물의 부피는 왼쪽에서 흘러나온 물의 부피랑 흘러나오고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더한 것과 당연히 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식을 쓰면, 자, 좌변 1번에 해당하는 식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5고요. 2번에 해당하는 식 x 플러스 5. 3번에 해당하는 식 x 곱하기 x 플러스 h, 이렇게 더한 게 같다더라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x 플러스 5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선생님이 오른쪽에 x 플러스 5를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자, 이항을 하고 x 플러스 5로 묶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묶여지겠죠. 자, 그게 x 곱하기 x 플러스 2h와 같다. 자, x 플러스 5에 1이 소거되고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x 곱하기 x 플러스 2h가 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x 플러스 5라고 하는, 자, 이거는 어때요? 변의 길이죠. 자, 변의 길이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양수여야 하죠. 따라서 x는 항상 마이너스 5보다는 무조건 큰 값이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변의 길이가 양수여야 하니까 어때요? x도 양수다. 뭐 이런 결론까지 가겠네요. 자, x는 양수, 즉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서 공통으로 있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을 이렇게 약분해서 날릴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생기는 물의 높이 h는 x 플러스 5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막대를 넣기 전에 물의 부피는 여기 왼쪽에 커다란 원래 그릇의 부피를 구하는 거고, 자, 긴 막대기를 넣었을 때 물에 잠긴 부분은 여기 핑크색 부분의 부피인데, 자, 잠긴 부분은 높이가 원래 그릇의 높이 x 플러스 5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데려옵니다. 자, 남아있는 물을 옮겼을 때 부피 그대로 구하는데 여기서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하는 이유는 이 빨간색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오른쪽 식임을 이용해서 주어진 값을 계산하래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 식 자체를 사용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꼴을 보아하니까 뭔가 어떤 제곱의 수로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 400, 401, 421 이런 숫자들은 전부 400과 가까운 숫자고, 400이라고 하는 수는 20의 제곱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변형을 하면, 자, 400은 20의 제곱 곱하기 401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20의 제곱에다가 1만 더하면 되고 뒤에 1이 더해지는 구조죠. 자, 그리고 분모의 421은 우선 400에 해당하는 수와 20 그리고 1을 하나씩 쪼개서 더하는 구조가 되겠네요. 자, 분자를 전개하면 20의 4승 플러스 20의 제곱 플러스 1. 분모는 20의 제곱 플러스 20 플러스 1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인수분해 공식을 보면 어떤 수의 4제곱, 제곱, 1의 합인 경우죠. 자, 그런데 지금 20의 4승, 20의 제곱, 1의 합이니까 그대로 이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20의 제곱 플러스 20 플러스 1. 자, 오른쪽 식에 x자리 20을 대입하면 20의 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1. 자, 분모는 그대로 20의 제곱 플러스 20 플러스 1이 되죠. 자, 똑같은 수 분자 분모 약분해주면 남는 값은 20의 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1이고요. 계산하면 400 빼기 20 플러스 1이 돼서 381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개념은 뭐냐면, 자, 바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자,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아까 앞에서 풀었던 표준 문제 6번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웠었죠. 자, 나머지 정리는 언제 사용하는 거였어?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였죠. 자, 그런데 나머지 정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나머지만 알 수 있고 몫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짚어볼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나머지 정리처럼 나머지만 아는 게 아니라 몫도 함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립제법은 나머지 정리와 마찬가지로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몫과 나머지를 식의 개수를 이용해서 빠르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우선 직접 나눠볼게요. 자, 2x3승 빼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나눗셈 하는 방법 여기 앞에 연두색만 보면 되죠. x가 2x 3승이 되려면 2x 제곱이 필요하고 이렇게 왼쪽의 식과
분배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자, 빼주면 2x 플러스 1이 남고요. 이번에도 앞에만 보면 되죠. x가 2x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플러스 2가 오면 되고 또 분배해주면 2x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줬더니 2라고 하는 수가 남네요. 자, 여러분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항이었고 지금 그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 답을 적어주면 우선 나머지는 2가 되고 몫은 2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조립제법은 나누어지는 식에, 자, 여기 보이시죠? 나누어지는 식에 개수를 씁니다. 자,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쓴다는 거, 자,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을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을 순서대로 적어주고요. 이렇게 니은자를 그리고요. 자, 여기 왼쪽에 오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왼쪽에 오는 수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적어요. 자, 나누는 식 x 빼기 2분의 1이 0이 되는 x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는 2분의 1이라는 수를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좀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써볼게요. 자, 일단 먼저 가장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내려서 씁니다. 2가 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랑 여기 아래에 있는 수랑은 곱합니다. 자, 두 개 곱하면 1이죠. 그러면 그 값을 이렇게 여기 적어요. 자, 그리고 세로로 더합니다. 자, 위에서 아래에 있는 수를 그대로 더하면 0이 되고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2분의 1과 0은 또 곱하면 0. 자, 세로로는 더해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죠? 2. 왼쪽에 있는 수랑 2랑 곱하면 1. 세로로 더하면 2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수를 하나 이렇게 다시 니은자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수가 바로 나눗셈의 나머지가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자, 몫의 개수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때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자, 몫은 2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2 그리고 나머지는 2가 돼서 실제로 우리가 위에서 얻었던 결과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서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식하고 똑같은 식을 누구로 나눠 볼 거냐면 2x 빼기 1로 나눠 볼게요. 자, 직접 나눗셈을 하면 자, 맨 앞에 있는 식만 봅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식만 보면 누가 필요하죠? x제곱. 자, 분배해주면 2x 세제곱 빼기 x제곱이 되고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2x 플러스 1만 남고 자, 다시 왼쪽에 앞에 있는 식을 비교하면 2x가 되려면 플러스 1만 오면 되죠. 자, 왼쪽과 분배해주면 2x 마이너스 1. 위에서 아래를 빼줬더니 나머지 2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나머지가 2. 몫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결과를 얻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이제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아까 조립제법 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자, 여기 적는 수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숫자들은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니까 여기 왼쪽하고 똑같이 적히겠네요. 자, 그리고 자,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는 수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든 x값이죠. 자, 이번에는 나누는 식이 2x 빼기 1인데 자, 그게 0이 되는 x값은 얼마죠? 2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써놓고 보니까 왼쪽도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2분의 1이고 오른쪽도 2분의 1이죠. 다시 말해서 조립제법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보죠. 자, 처음에 있는 숫자는 내립니다. 왼쪽의 숫자랑은 곱하고 세로로는 이렇게 세로로는 더하고 왼쪽의 숫자랑 곱하고 세로로 더하고 왼쪽과 곱하고 세로로 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 지어주면은 마지막 숫자가 선생님이 아까 나머지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는 2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을 몫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서 2x 제곱 플러스 2라고 쓰면 실제로 우리가 구한 몫과 이 몫이 같나요? 다르죠. 자,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일단 몫처럼 보이는 부분을 구하고요. 얼마로 나눠줘야 되죠? 2로 나눠줘야 하죠. 자, 근데 여러분 2라고 하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눠준 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나누는 식 앞에 개수랑 똑같죠. 자, 그래서 선생님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나누는 식 앞에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그냥 조립제법 써서 몫과 나머지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했던 것처럼 나누는 식에서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수일 때는 몫을 구할 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일단 구하고 그 앞에 개수에 자, 이게 뭡니까? x 앞에 개수를 뒤집은 x 앞에 개수의 역수죠. 자, 그 역수를 곱해줘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나누는 식에서 x의 개수가 1일 때는 조립제법을 통해 몫과 나머지 바로 구해라. 나누는 식에서 x의 개수가 1이 아닌 a일 때는 자, 조립제법을 통해 구한 몫. 자, 위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2x 제곱 플러스인데 그걸 그대로 두지 말고 x 앞에 개수에 역수를 곱해야 한다는 거야. 자, 역수를 곱하면 아까 위에서 했던 문제에서는 2분의 1을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 문제 6번을 다른 풀이를 사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조립제법을 사용한 풀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이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했었냐면 자, 좌변과 우변을 일일이 전개해서 양쪽의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비교법을 통해서 ABCD를 구했었죠. 자, 이번에는 한번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식을 한 번 더 쓰면 x 빼기 2의 3승은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을 공통인수 x 플러스 1로 묶으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 플러스 c로 묶이고요. 마지막에 d가 남죠. 자, 이 식을 검산식으로 바라보면 x 마이너스 2의 3승이 누가 됩니까? 나누어지는 식이 되고요. x 플러스 1을 나누는 식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나눗셈으로 생긴 몫이 될 거고 선생님은 편의상 이 부분을 Q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D라고 하는 상수가 바로 나눗셈의 나머지가 되는 구조죠. 자, 이제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이제 Q1만 따로 써볼게요. 자, Q1은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 플러스 c인데, 자, 이것도 이 밑줄 친 부분을 공통인수로 묶으면 xq1은 x 플러스 1에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b 그리고 c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q1도 검산식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번에는 q1이 나누어지는 식이 되고요. x 플러스 1이 나누는 식. 자, 이 부분은 나눗셈으로 생긴 몫이 되는 거고 선생님은 이 부분을 q2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c가 나머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q2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면 자, q2는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b인데 자, 이 부분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x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b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검산식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q2를 나누어지는 식으로 보고요. x 플러스 1을 나누는 식, 그리고 a가 그때 생기는 몫이 되고 b가 나머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하나 싶죠?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x-2의 3승을 나누어지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x 플러스 1이라는 1차 식으로 나눴더니 몫과 나머지가 생길 텐데 자, 몫과 나머지가 생기죠? 자, 그때 생기는 나머지가 바로 d라고 하는 수가 된다는 거고. 자, 이제 누굴 나눌 거냐면 처음에 생긴 이 q1이라고 하는 자, q1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나눈 거예요. 누구로 나눴냐면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과 나머지가 생기겠죠. 자, 그때 생기는 또 나머지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이 c라고 하는 수가 된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q2라고 하는 몫. 자, q2라고 하는 이 몫을 또다시 누구로 나눴냐면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과 나머지가 생기는데 그게 각각 a, b가 되는 구조가 된다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나누어지는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x-2의 3승은 자, 곱셈 공식 다들 외우셨죠? x 3승 빼기 3 x제곱 2 플러스 3 x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3승이 돼서 정리했더니 x 3승 빼기 6x 제곱 플러스 12x 빼기 8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방금 배웠던 조립 제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 제법을 할 때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연두색 부분을 보세요.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쓰기로 했죠. 자,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쓴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개수를 따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6, 플러스 12, 마이너스 8을 순서대로 쓰고 니은을 그립니다. 자, 이제 여기 왼쪽에 오는 숫자는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데려오기로 했죠. 자, 지금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1인데 이게 0이 되려면 x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 여기 니은 왼쪽에는 마이너스 1을 적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내리고요. 왼쪽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세로로는 더해갑니다. 마이너스 7. 왼쪽의 숫자랑은 곱하면 7. 세로로 더하면 19. 왼쪽과 곱하면 마이너스 19. 세로로 더하면 마이너스 27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숫자 하나는 따로 구별하기로 했고 이게 바로 나머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자, 보세요.
자, x 빼기 2의 3승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생기는 나머지죠. 다시 말해서 이 마이너스 27이 바로 d라는 값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조립제법의 장점은 나머지도 알 수 있지만 목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 마이너스 7 플러스 19는 바로 몫의 개수인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생기는 몫을 Q1이라고 하기로 했죠. 다시 말해서 얘는 Q1의 개수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C라고 하는 나머지는 어떻게 찾습니까? Q1을 나누어지는 식으로 생각해서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기로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조립제법을 쓸 때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써야 되는데 이미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니까 그대로 니은을 아래 하나 더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에 오는 숫자는 마찬가지로 나누어지는 식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이 옵니다. 자, 내리고요. 곱하고 세로로 더하고 곱하고 여기 쓸게요. 곱하고 세로로 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칸은 따로 빼주기로 했고 자, 이 27이라고 하는 거는 Q1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생기는 나머지니까 바로 27이 C라고 하는 값이 되겠네요. 자, 이제 느낌이 좀 오셨나요, 여러분? 자, 1과 마이너스 8은 뭔가요? 자, 1과 마이너스 8은 방금 했던 나눗셈에서 생기는 몫의 개수죠. 다시 말해서 누구의 개수냐면 Q2라고 하는 몫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는 Q2를 또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 A, B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식 Q2의 개수가 1과 마이너스 8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니은만 연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왼쪽에 오는 숫자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이 오고요. 자, 내리고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네요. 자, 마지막 하나 구별해주면 자, 이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나머지에 해당하는 B가 되고요. 자, 지금 이제 A라고 하는 값은 자, 어때요? A라는 값은 몫이니까 자, 지금 이게 숫자가 1 하나가 있다는 거는 이게 개수라고 생각하면 상수항의 개수인 거죠. 하나니까. 즉, 목 자체가 그냥 1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1이 바로 우리가 찾는 몫에 해당하는 A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답을 내면요. A는 1, B는 마이너스 9, C는 27, D는 마이너스 27이 되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찾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라는 값 1 빼기 9 빼기 27 플러스 27이 되어 마이너스 8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고 앞에서 구한 답과 앞에 6번 풀었을 때 구했던 답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중단원 문제를 모두 풀었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이 표준 문제 6번의 조립제법을 이용한 풀이는 문제집에서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조립제법을 하는 각각의 과정에서 개수들이 그리고 나머지가 어디에서의 개수와 나머지인지 이거를 하나씩 대응해 가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을 이해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개념을 정리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항등식 그리고 나머지 정리 개념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